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관련된 질문이 저희 아하도로도보 영상 아래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범위에 대한 궁금증인데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동시 신호로 네 곳 모두 보행 신호가 동시 점등될 때에 대한 질문인데요. 횡단보도 형태는 네모 형태와 네모 안에 X자로 교차된 형태일 때 이 두 횡단보도는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네모 형태는 가운데 빈 공간은 보행신호 동시점등이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건지요. X방향의 횡단보도 표시가 없으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대댓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 하겠다 싶어서 오늘 아하도로도 주제로 잡아봤고요. 자, 이분의 질문의 요지를 좀 이미지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요즘에 횡단보도 중에 가장자리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대각선 형태의 횡단보도까지 있어서 동시에 보행신호 주는 곳 있죠. 자, 이런 곳은 어느 방향으로 건너도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이 대각선으로 건널 때도 대각선에서 보시면은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빈 공간도 이 공간도 건너셔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가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일지 별표 6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자, 그 의미에 대해서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민원인 질문이 그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는 곳, 그러니까 가장자리 횡단보도에 동시 보행신호가 떨어졌는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곳, 이런 곳에서는 대각선으로 건너면 안 되나요?를 물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각선으로 건너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그 외에 동시 신호 주는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건너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 건너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볼까요? 요즘 이렇게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닌 가장자리 횡단보도에 동시 신호 주는 곳은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 때 주로 주고 있고요. 자, 잘못 건너고 있는 친구들 찾아봅시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서 어느 구역에서 걸어도 상관없이 보행자로서 보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적인 동시 신호 주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안에서 걸으셔야 보행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떨어져 건너다가 사고가 난다면 온전히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횡단보도 표시 보면 자, 이런 횡단보도 이 흰색 구역선을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그 주변까지도 횡단보도로 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관련된 사고 사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에 보시면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약간 불룩하게 언덕 형태로 된 횡단보도 요즘에 많이 보이시죠. 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곳 위주로 설치가 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어르신 한 분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주변을 좀 살피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제가 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곳에 주로 설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차량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자, 이 어르신이 주변을 살피시다가 이제 차 좀 멀리 있네, 건너도 되겠네 싶어서 건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택시 한 대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거의 중간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자, 사고 난 지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르신이 두리번거리시고 이제 건너도 되겠다고 건너시는데 자, 여기 사고 난 이 지점이 어르신께서 횡단보도 구역선에서 한 발자국 정도 벗어나 계셨어요. 이거 국과수에 의뢰까지 됐던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내 사고냐 아니냐. 결국 결론은 횡단보도 내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이 돼서, 자,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내 사고는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그 상황에서 길을 건너고 있을 때 그러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12대 중과실로 만약에 사고 나면은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돼요. 자, 이 사고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조금 정말 한 끗 차이로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결론적으로 이 운전자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원식 횡단보도의 표시, 시행규칙 별표 6 보면 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횡단보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의 이런 사고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좀 그동안 많이 돼왔던 부분인데, 이제 도로교통법의 명시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실 때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서 건너시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신다면 온전히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그 안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건너셔도 괜찮습니다. 빈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동시 신호 주는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는 미음 형태의 동시 신호 주는 그런 곳에서는 가운데 가로질러서 횡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실 때도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건너다가 사고가 나시면 보행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는 구역선 안에서 안전하게 보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